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비발치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진단학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하의 총생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상하 전치가 프로트루전이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속옷이 발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거를 아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정 진단에서는 물론 중요하게 뽑냐 안 뽑냐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발치로 못하게 되면 그때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비발치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정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쏟아부셔야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구치부 반대교합이 있는지 아니면 TPW가 31mm보다 작은지,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고 스트레티지 레벨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PW는 이와 같이 상하계 6번에 이와 같이 메조 진지발 마진 간의 최단 간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맥나마라는 이와 같이 상하계 제1대구치가 맹출하고 나서 35mm까지 이와 같이 확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TPW가 31mm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32mm 밖에 확장을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32mm 밖에 확장을 못하게 되면은 상하계는 총생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상하계 전치가 돌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SME가 있고 RME가 있겠죠. RME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리게 됩니다. SME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RME의 효과가 크겠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구치부 반대교합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SME 타입을 선호를 합니다. 이때 SME 타입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상하계인 경우에는 4번과 6번의 아담스 크레스프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스펜전 장치를 사용하고 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트레티지 레벨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4번의 아담스 크레스프는 우리는 제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좁은 치열궁인 경우에 아치 와이어 자체에 대해서도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스펜전을 통하면서 스트레티지 레벨링을 하게 되면은 아치는 쉽게 이와 같이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하악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악에서 이와 같이 총생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아치를 약간 확장을 하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익스펜전 장치를 하게 되면은 측방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된 최후방 구치도 이와 같이 디로테이션이 돼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 밴드 교환면에서 봤을 때 치아 이동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컨드 오더 밴드 측방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이 치아의 전후방적인 이와 같이 수직적인 치아 이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익스펜전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 레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퍼스트 오더 밴드, 세컨드 오더 밴드 모두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치아 이동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하악에서는 이와 같이 보시면은 하악의 커브 오브 윌슨이 심한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하악의 커브 오브 윌슨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을 하면 될까요? 자를 대고서 박할 커스프 간에 자를 대고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링괄 커스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2mm 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치아가 이와 같이 설측으로 경사도 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설측으로 경사도 된 치아를 직립을 하기 위해서 하악의 확대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슈와르츠 어플라이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되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직립을 통해서 아치가 넓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전방부에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의 레비어 버전을 최소로 하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슈와르츠 장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중앙 부위에 이와 같이 익스펜전 어프라이언스 스크류를 넣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뭐가 될까요? 하나는 슈와르츠 어프라이언스, 하나는 슈와르츠 어프라이언스면서 이와 같이 구치부 쪽에 교환면을 덮었습니다. 이를 포스테러 바이트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스펜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치하 이동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와 같이 상하계 파라탈 커스프가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앵글 증예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이앵글 증예는 상하 구치가 정출되면서 하악이 이와 같이 후하방 회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는 증예가 됩니다. 그러면 전후방적인 관계는 더욱더 나빠지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앵글 증예에서 우리가 익스펜전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하 구치의 구개축 교두가 이와 같이 하방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계 SME를 사용해서 PBB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하악의 슈와르츠에서 PBB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파라탈 커스프가 하악의 장치에 닿게끔 해줄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익스펜전 장치는 여러 가지 연령, 유치열이냐, 혼합치열이냐, 청소년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치로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치부 반대 교합이 정상이냐, 아니면 유니레터럴 크로스 바이시냐, 바이레터럴 크로스 바이시냐에 따라서 장치가 틀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하계 구치는 하악 구치보다 이와 같이 협축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칼 오버젯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상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풀 크로스 바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하계 6번인 경우가 상하계 하악의 포사의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측당 6mm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에 반해 유니레터럴 크로스 바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헬프 크로스 바이 3mm 정도의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반대 교합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유니레터럴 크로스 바이, 헬프 크로스 바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mm의 공간을 확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6mm 확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mm 확장하게 되면 0.7mm 공간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4.2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이레터럴 크로스 바이, 풀 크로스 바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 다 반대 교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편측당 6mm, 그러니까 토탈 12mm 확장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12mm 확장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8.4mm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이 오버젯이 큰 경우, 그런데 엣지 투 엣지에서는 얼굴 모습이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트윈 블럭을 먼저 끼고 스트래테직 레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CO 상태에 있어서는 오버젯이 크고 프로파일 자체도 하악이 후방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투 엣지 상태의 모습을 체크를 합니다. 그럼 하악이 전방 위치하겠죠. 그런 다음에 측모 전후방적인 관계를 보고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발치로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젯이 큰 경우, 그런데 억셉터블한 프로파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트윈 블럭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에 상하악이 좁든지 하악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의 익스펜전 스크류를 첨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트윈 블럭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스크류를 첨가를 하는 경우에 상하악에서는 4번, 6번, 하악에서도 4번, 6번에 아담스 크레스프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트윈 블럭을 사용하고 또한 익스펜전 장치를 하고 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픽스트를 붙일 것이에요. 주가 되는 것은 이 확대나 아니면은 전방으로 사용하는 기능성 압교정 장치뿐만 아니라 주가 되는 치료는 스트래테직 레벨링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퍼헌트 립라인이 5mm 이상, 그 다음에 스티프한 UOP 15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를 먼저 압화를 하고 스트레이트지 레벨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교합평면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주게 됩니다. 이런 반시계 방향의 회전은 정상적인 성장 방향과도 일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6도의 변화는 교합관계 3mm의 개선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더블 아치와이어가 되겠습니다. 더블 아치와이어는 전방부의 섹셔널 아치와이어와 그 다음에 메인 아치와이어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인트루전 아치와이어인 경우 묘교정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의 압화뿐만 아니라 상악의 구치의 정출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교합평면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풀크레스트 구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를 먼저 후방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래티직 레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풀크레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근심 위치된 상악의 제1대 구치를 후방 이동함으로써 우리는 6mm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풀크레스트 구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다음의 장치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펜줄럼 어프라이언스, 미니스크류, 그 다음에 모아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풀크레스트인 경우에 저자는 상악의 7번이 맹출하기 전에 있어서는 펜듈럼 장치를 사용을 추천합니다. 반면에 7번이 맹출하고 나서는 이와 같이 미니스크류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근심 위치된 상악의 소구치 또는 제1대구치를 후방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펜듈럼 장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치료는 스트래티직 레벨링과 얼라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우측을 보겠습니다. 12번에 약간의 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에서는 심한 총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특히 26번이 이와 같이 근심으로 이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근심으로 이동된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펜듈럼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듈럼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이와 같이 소구치들이 전방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제1대구치를 후방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스트래티직 레벨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6번의 장치를 붙여서 이와 같이 2번과 3번 사이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그리고 타이트 신치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치아 이동이 나타나게 될까요? 전방부에 있는 치아는 J치가 유지가 되면서 제1소구치가 후방으로 이동이 되게 될 것입니다. 10번 때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와 같이 제1소구치가 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제2소구치가 나올 자리가 모자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좌측에서는 공간이 충분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제2소구치가 약간 안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치는 레비어 버전을 최소로 하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보면은 16번 치아가 근심 회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런 TPA를 제거를 하고 근심 회전된 치아를 디로테이션을 통하면은 이와 같이 설축 구개측 위치한 제2소구치의 배열을 위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전치의 위치는 레비어 버전을 최소로 하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이 환자는 성인 환자가 되겠습니다. 잇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고 상악의 전치부에 있어서는 스페이스 때문에 레진 치료를 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치 컴플레인이 돌출된 입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2소구치 발치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이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치아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어떻게 생길 건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인접 치아 사이를 삭제를 통해서 특히 전방부에 있는 치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방부 치아, 인접 치아들의 삭제 보통 0.5mm씩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2.5mm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인에서는 상악중절치의 치관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2번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를 해서 공간을 메꾸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상태가 되겠죠. 물론 발치보다는 입이 들어가는 양은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방부의 모습에서는 더욱더 심미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상악 전치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 양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심경사도 된 하악의 구치들은 직립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 전 모습, 그 다음에 치료 후 모습, 그 다음에 포스트 리텐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성인 환자인 경우, 그 다음에 삼각형의 치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이 튀어나온 경우에 저도 상악의 재해소고치를 발치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환자는 양호한 측모를 얻게 됐죠. 그런데 전방부의 치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블랙 트라이앵글이 심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인이면서 이와 같은 증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접치아 사이를 삭제를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 돌출된 입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생이 있다, 그 다음에 입이 튀어나왔다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간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공간을 못 얻으면은 그때 발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치아를 발치할 건지는 또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의 경우 비발치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치아를 발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